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한국 대표단과 1시간가량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관세율은 15%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정원 기자, 구체적인 협상 내용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한국무역협상단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담을 마치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양국 간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에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할 것과 현재 25%의 상호 관세를 15%로 10%포인트 낮추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2천억 달러 이상 대미 투자를 제안한 바 있는데 당초 미국 정부가 요구했던 4천억 달러에 비해선 투자 규모가 적어진 겁니다. 또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주 후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양국 간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국이 25% 상호 관세를 인하하기 위한 제안을 가지고 왔다면서 그 제안이 어떤 건지 듣는 데 관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잠시 뒤 관세 협상 타결 관련 긴급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관세 협상의 핵심은 투자 규모와 시장 개방 두 가지였습니다. 투자의 키를 쥐고 있는 재계 인사들 앞서서 미국으로 날아가 총력전에 합류했습니다. 오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Of Hyundai Motor Group, Jung E-sun, thank you very much. 지난 3월 백악관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관세 담판을 하루 앞두고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정 회장은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미국 투자를 늘리고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미국으로 날아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도 협상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23조 반도체 동맹을 맺은 삼성전자는 미국 내 반도체 투자와 기술 협력을 제안하고 하나오션은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를 구체화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통인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도 워싱턴 DC를 찾아 정계 인사들을 두루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들의 협력을 등에 업은 정부 협상단은 2차 전지와 바이오까지 포함해 투자액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협상안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반면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이 가진 민감성 정부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국익이 최우선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협상단에 어려운 협의지만 국민 대표인 만큼 당당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화제 이슈를 콕 집어 파헤쳐보는 아침의 픽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 소식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 관련 소식들이 마구마구 예. 들어왔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은 면담 결과에 따라서 긴급 브리핑을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지금 마감 시한을 앞두고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건 2+2 네. 마지막 날 예. 31일이었거든요. 네.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한국의 제안을 좀 들여다보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야, 그러면 통상적이라고 하면 이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네. 그리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거쳐서 와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안했던 게 매력적이었다라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를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우리는 이제 상호관세 종전에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예. 대신 대미 투자 규모가 너무 늘어났습니다. 무려 3,500억 달러입니다.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라고요. 여기에다가 1,000억 달러의 이제 LNG 액화천연가스와 이제 에너지 수입을 또 추가할 것으로 보여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SNS를 통해서 이 내용을 지금 공지하고 있는데요. 예. 아마 마가 지지층에 대한 결집 또 하나 지금 아직도 협상 중인 미타결 국가에 대한 어떤 본보기 차원에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또 중요한 건 2주 후입니다. 그동안 내내 네. 정말 정상 간 만남이 언제 이뤄질 거냐의 그렇죠. 큰 관심사였는데 2주 이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라고 이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아마 8월
중순께가 되면 예. 아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한미 정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이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한국이 그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는데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당히 높죠. 예. 사실은 우리가 준비했던 카드는 1,000억 달러였습니다. 예. 플랜 A는 1,000억 달러, 여기다 플랜 B가 2,000억 달러였습니다. 1,000억 달러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4대 그룹 총수를 이제 불러 모아서 예. 대미 투자 확대, 무역 협상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얼마나 이제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모아서 십시일반 1,000억 달러, 137억 달러를 모았고요. 여기에다가 정책금융공사라든가 이제 금융지원 그리고 이제 민간 펀드를 조성해서 1,000억 달러, 최소한 한 2,000억 달러까지는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 그렇죠. 플랜 B를 들고 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선의 방안을 내놔라. 막바지까지 좀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협상단 바빴거든요. 네. 정말 하워드 자택 찾아가느라고 뉴욕, 워싱턴 방북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스코틀랜드까지 찾아가서 유럽연합의 이제 회담까지 우리는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쫓아간 결과 아마 이제 실시간으로 이런 이제 통상 이 협상장에서 내용들이 대통령실로 전달이 됐고 예. 대통령실에서는 아마 국익을 우선하는 이제 이 협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아마 한 3,000억 달러, 사실은 2,000억 달러, 4,000억 달러 하면 원래는 중간 지점이라면 3,000억 달러가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앞서 유럽연합과 일본의 이제 이 합의 과정을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 협상장에서 수정합니다. 금액을 뭐 4,000, 5,000, 거기다 10% 더, 네. 5,500까지. 그러면서 가이드라인 4,000억이었기 때문에 아마 내심 우리가 이제 마지노선은 예. 3,000억 달러 선에서 그나마 좀 합의를 보지 않겠느냐. 대신에 이제 기존에 이제 합의를 통과했던 6개 국가들의 공통점이 대부분 농산물, 쇠고기와 같은 민간 품목을 양보했기 때문에 예. 우리는 레드라인으로 지정을 했지만 이것까지도 열어놓고 지금 협상을 임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미 관세 협상이 어쨌든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나왔던 그 상황에 대해서 조목조목 저희가 좀 따져볼 텐데 일단 관세는 25%에서 15% 내려지긴 했어요. 근데 일본과 EU와 같은 수준입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평가하세요? 저는 일단 투자 규모가 좀 줄긴 했지만 예. 그 경제적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우리나라 GDP 2.5배, 또 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이기 예.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덜한데요. 우리는 3,500달러 규모라고 하면 못해도 한 480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예산이 한 677조인 걸 감안하게 되면 거의 한 70% 이상을 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요. 또 하나는 바이든 행정부 당시 우리 기업들이 역대 3년 연속 최대 규모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여력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예. 이제 자신의 임기 내에 얼마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3,500달러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호 관세는 낮췄지만 예. 공통적으로 품목별 관세가 남아 있습니다. 예.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그동안 무관세였잖아요. 예. 근데 유럽연합과 지금 EU, 일본의 경우에는 15% 낮춰졌는데 네. 여기는 원래 수입산이 2.5% 관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25%인 자동차 품목별 관세를 12.5%로 낮춰줘야지만이 예. 이전과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안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또 하나가 이제 이 품목별 관세 가운데 철강, 알루미늄, 예.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지금 50%로 늘어났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2주 이내로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래서 지금 다른 국가들이 내놓지 않은 카드들 중에 뭐가 있느냐? 물론 우리가 K조선도 있지만 지금 어제 한화,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수장이 직접 출장한 것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건 뭐 대미 투자 확대. 네. 정부가 얘기하는 건 허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 CEO들의 경우에는 네. 구체적으로 자기 임기 내에 얼마를 투자할지 여부를 알기 때문에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스콧 베센트 장관 거치지 않고 바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품목별 관세율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25%에서 15% 관세율을 낮추긴 한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 이제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그동안의 전략은 일본이 하는 거 봐서
라고 했는데 일본이 기준을 너무 많이 높여놨습니다. 협상장 안에서조차도 4천억 달러였던 투자 금액이 뭐 거의 예. 뭐 1.5배 이상, 5,500억 달러까지 넘어갔는데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일기 트럼프 행정부의 일을 복귀해 보면 그때는 중국이 타겟이었거든요. 예. 중국이 1차 합의까지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2천억 달러의 미국산 제품 수입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행률은 60% 미만입니다. 예.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네. 이번에는 두세 배 이상 이제 투자 금액을 높이면서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자기 임기 내 얼마나 할 것인가. 이게 바로 마가 지지층. 자신의 이제 지지층을 결집하면서도 동시에 지금 미체결 국가에 대해서는 이와 비슷한 수준의 관세율을 갖고 오지 않으면 합의는 없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품목별 관세에서 반도체 관세율은 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반도체 관세는 사실 이중고예요. 예.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는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해서 미국이 삼성전자의 경우는 텍사스 오스틴에다 370억 달러입니다. 를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공장이 채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예. 정권이 바뀌면서 보조금은 물 건너갔고요.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2주 후에 무역확장법 232조 반도체가 미국의 안보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관세율은 15에서 한 25%, 품목별 관세가 대부분 25%였기 때문에 25%가 부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예. 한국은 그동안 한국에서 만들어진 반도체의 경우에는 무관세였습니다. 예. 그런데 25%인 관세를 물음과 동시에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예. 중국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예. 중국에서 만들어진 반도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25% 이상의 왜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이 제3국을 우회해서 수입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거는 이제 보복 관세까지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이중고이고 여기에다가 지금 만에 하나 이렇게 반도체 네. 대형 기업이 어려워지게 되면 소재, 부품, 장비, 지역 경제와 이 중소 중견 기업들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는데 아마 실제로 25%의 관세율이 현실화된다면 반도체 수출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짚어볼게요. 에너지 부분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1,000억 달러의 LNG 등을 구매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렇게 자신이 직접 밝혔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구체적인 뭐 안을 저희가 지금 받아본 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지금까지 나온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합의를 보게 되면 예. 대부분 합의문이 없어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그 숫자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에너지 구매 유럽연합은 7,500억 달러거든요. 무려 1,040조 원이에요. 앞서 27개 국가가 어차피 러시아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뭐 미국산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3년 내 7,500억 달러의 에너지를 구매하겠다라고 이제 못 박은 거고 우리가 여금 이제 1,000억 달러거든요. 1,000억 달러라면 137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도 여기 아마 예. 저는 이제 LNG,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이제 연관된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미 일본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예. 대만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부도 이 카드까지 좀 합쳐서 아마 LNG를 포함한 에너지 구매에 1,000억 달러 가량의 이제 구매를 약속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 총수들 대미 관세 협상 측면 네. 지원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을 했었는데 우리 기업들의 추가 투자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예. 사실 이제 이재용 회장의 경우에는 최근에 호재가 있었잖아요. 테슬라로부터 네. 23조 원의 파운드리 계약을 맺었어요. 파운드리는 비메모리거든요. 주문자형 설계를 가져오면 그걸 얼마나 잘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 시장은 지금 거의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가 양분을 하고 있는데 격차가 너무 컸습니다. 예. 삼성전자의 분량들이 너무 높아서 고객이 전부 다 TSMC로 넘어갔는데 앞으로 만들어질 제품에 대해서 텍사스주에 만들어질 제품 AI6 칩에 대해서 테슬라가 구매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자, 이것은 아마 이제 이 트럼프 측면에서도 반도체 공급망, 설계, 제조, 이 예. 파운드리를 모두 R&D까지 미국에다 두겠다라는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트럼프가 원하는 큰 그림이기 때문에 삼성은 사실은 텍사스 공장 지금 짓고 있습니다만 아마 반도체뿐 아니라 AI 투자를 추가로 하겠다라는 아마 프로포즈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김동관 회장도 비슷합니다. 미국에 지금 이미 우리가 이제 마스가라고 해서 미국을 위대하게를
미국 제조업, 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게 누가 메이드 바이 코리아입니다. 한국이 부실한 낙후한 이제 미국의 조선시를 인수해서 네. 기술 이전해주고 인력 양성해주다. 거기에 필요한 자금까지 되겠다라는 일괄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 더해서 하나오션은 이미 지난해 필리 조선시를 인수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미국 해군이 얘기하는 MRO 시장에 대한 수주 이력을 바탕으로 해서 방산 협력을 더 키울 것으로 보이고 네. 사실 가장 발등에 떨어진 건 현대차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정의선 회장도 직접 급파돼 있는데요. 지금은 그동안은 관세가 예. 없이 무관세를 한국에서 만들었던 자동차도 팔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나온 이제 자동차 품목별 관세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이걸 나오지 않는다면 역차별 받게 되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제로였는데 지금 이제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서 가장 경합도가 높은데요. 같은 제품, 같은 이제 이 품질을 가지고서 사실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오히려 이제 이 유럽의 대명사 BMW보다 가격이 예. 더 높아졌다. 어떤 걸 사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의 지난 상반기만 2분기의 적자만 영업이익이 20% 넘게 줄었기 때문에 아마 8월부터 자동차 관세가 25% 계속 유지가 된다면 연간 한 12조 원에 달하는 이제 영업 손실이 예상이 돼서 아마 이제 이 정의선 회장 역시 두 마리 토끼 정책적 대응과 함께 투자 확대를 동시에 약속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SNS 통해서 이번 대미 협상과 관련해서 상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계속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중에 1,500억 달러가 조선업에 대한 투자라고 밝혔어요. 이거는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의 이제 현 주소를 보게 되면 이미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예. 하나조선은 미국의 필리조선시를 인수하고 있고 HD현대와 이제 삼성중공업 우리 빅3가 지금 미국은 이제 한 해 동안 군함을 두세 대조차 만들 수 없는 지경에 낙후돼 있는 시설이고 상대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려고 보니 가장 이제 이 조선 산업이 유력한 이제 K조선 협력이 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기술 지원부터 인력 양성을 포함해서 금융까지 이 마스가 프로젝트는 사실은 수십조 원이에요. 수백조 원이 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500억 달러로 이제 늘렸다라는 건 예. 아마 이제 디테일 들어가면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이제 MRO 사업이라든가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는 것과 동시에 어떤 이제 지분 투자를 통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이제 K조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포함해서 네. 아마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가동이 된다면 거기에도 LNG 선이 좀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 아닌가라는 추산을 하는데 아마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합의문을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인데 구윤철 부총리가 베센트 재무장관 면담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당초 예상하기로는 베센트 장관을 만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을 예. 만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순서가 바뀌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뒤에 가서 장관을 만나게 되면 거기 가서는 좀 더 세부적인 사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무진이라 하더라도 네. 예. 이제 대부분 한 80% 정도 아웃라인을 세워놓고 마지막 이제 이 디테일은 굉장히 작업이 좀 느려져요. 그렇겠죠. 그래서 한 두세 장짜리 합의문을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한 이제 각 세부사항, 강론은 또 실무진들이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투자가 언제 정말로 이제 미국이 원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든 행정부보다도 트럼프 행정부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할 만한 숫자, 유의미한 숫자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상호 관세가 끝이 아니라 바이오 반도체 남아 있고요. 여기에다가 방위비 분담금 남아 있습니다. 여기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뿐 아니라 재정 당국 간 환율 문제까지 걸려 있기 때문에 아마 네. 구윤철 이제 경제부총리의 경우에는 아마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이런 포괄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소식과 관련해서 이인철 소장님과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이어지는 정치 토크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엔 우리 기업들도 측면 지원에 나선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경영이 위축돼선 안 된다며 배임죄 완화를 주문했습니다. 네, 배임죄 때문에 한국에서 기업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와선 안 된다고도 했는데 정작 기업들은 여당이 내주 처리를 공언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경영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당일부터 가동해온
비상경제 점검 TF를 성장 전략 TF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본격적인 성장 전략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데 특히 기업의 배임죄 적용 완화를 주문했습니다.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 이러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1년 내 30% 정비라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하며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 가동도 약속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없애겠다고 했고 100조 원 넘는 펀드를 조성해 미래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 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 전략 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조가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업들은 해당 법이 통과되면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도 크게 위축될 거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유예 기간도 좀 있고요. 그 사이에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면 충분히 조율할 수도 있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실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조 활동 보장이 경영 환경 개선과 배치되는 게 아니란 입장이지만 재계에선 병주고 약주기식 정책에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이어서 무역 협상 소식, 정치권 소식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패널 4분 모셨습니다. 성추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송영훈 대변인님, 일단 한미 관세 협상 소식이 오늘 새벽부터 굉장히 급박하게 날아들었습니다.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결정이 됐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협상이 타결이 돼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과연 대한민국이 만족스러운 협상을 했는가 여러 가지 짚어볼 만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상호관세율이 15%가 된 것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다고 보여져요. 즉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상 일단 25%라고 하는 고율의 관세를 선언해 놓고 협상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정해놓은 목표치는 있었을 겁니다. 그걸 예상 가능하게 했던 것이 일본이 합의한 15%, 또 EU가 합의한 15% 아니겠습니까? 예. 대한민국도 결국 15%로 낙착이 됐습니다만 우리보다 GDP 규모가 2.5배인 일본이 5,500억 불을 투자하기로 했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1,000억 불의 LNG 구입을 포함해서 예. 3,500억 불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과도한 부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뜯어봐야겠지만 과연 만족스러운 협상인지에는 다소 물음표가 그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의 SNS를 통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이 됐다, 큰 고비를 넘어섰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협상 시기가 좀 늦어지면서 우려들이 많았는데 목표로 했던 15%로 맞춘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과도한 투자를 한 것 아니냐, 일본과 비교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잃게 된 것 아니냐라는 평가들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아까 우리가 앞서 봤습니다만 그 3,500억 달러 중에서 1,500억 달러 같은 경우는 이 조선 현역을 위한 예. 펀드 조성에 국한된 금액이기 때문에 예. 사실 조선과 관련된 것으로 뭔가 협상의 카드를 끌어낼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았잖아요. 결국 마스가, 그러니까 그 미국이 원하고 있는 조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한국의 협력을 통해서 뭔가 협상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예상들이 다 들어맞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대통령실의 발표도 있을 거고 그걸 통해서 아마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아마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했던 것을 어떤 것을 받아내는지는 아마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를 할 때 우리가 좀 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듣고 나서 조금 더 분석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금 뒤인 오전 8시에 정부 브리핑도 있을 예정이니까 저희가 그것까지 같이 보고 더 예.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할 텐데 일단 그 정혁진 변호사님, 일단 금액이 저희가 투자할 금액이 3,500억 달러로 결정이 됐다고 해요. 이게 네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큰 금액으로 지금 평가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우리나라가 처음에 제시했던 거는요. 1,000억 달러 플러스 알파였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내심 한 2,000억 달러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4,000억 달러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왜 4,000억 달러가 왜 놀란 수치냐면
처음에 트럼프가 일본에 제시했던 게 4천억 달러였는데 그게 5천억으로 늘었다가 5,500억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또 똑같이 4천억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송영훈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1인당 GDP는 비슷하지만 그 인구가 한 2.5배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5,500억 정도에 낙찰됐다라고 하면 사실 그 비율대로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한 2,200억 달러 정도가 정확한 금액일 텐데 그런데 3,500억 달러라고 하면 그거보다도 50%가 넘는 거 아닌가. 지금 3,500억 달러라고 하는 돈을요. 그 한화로 계산을 하면 그러면 한 500조 가까이 되거든요. 한 470 몇 조쯤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그러한 금액인데 일단은 타결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과연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를 실질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상호관세율 25%에서 15%로 낮췄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미 간의 산업협력 및 강화되고 또 동맹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절대적으로 투자 금액의 절대 금액을 가지고 또 이 GDP 규모로 뭐 높고 낮고 이걸 단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실 내용을 들여다 봐야 되는데 이제 확인한 것처럼 조선업 관련 전용 펀드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내용과는 좀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요. 일본의 경제 규모 5,500 규모에 비추어 5,500불과 우리 경제 규모 3,500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을 통해서 밝힌 것처럼 비슷한 국가와의 협상 결과에 비추어서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면 그 내용의 측면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조선업 협력 분야의 부분이 상당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잘한 협상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라는 게 일시에 뭐 투자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투자 일정이 따로 정해질 것이고 트럼프의 특성상 총액 기준으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걸 부풀려 말하는 상황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우려했던 것보다는 성과적인 협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아직까지 남은 고비가 있다는 거를 예감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3,500억 달러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어떻게 마련을 할지 이게 정부로서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미국과의 낮췄습니다. 지금 저희가 브리핑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추후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하에 협상에 임했습니다. 정부 출범 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미 양국 간 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협상 전략을 다듬고 치열한 고민을 거쳤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 불은 선박건조, MRO, 조선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설계, 건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조선 기업들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강점을 보유한 미국 기업들이 힘을 합한다면 자율운행 선박 등 미래 선박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천억 불 조성될 예정입니다. 동펀드의 투자 분야를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펀드 운영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지기로 하였으며 합리적이고 상업적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될 것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일본과 우리의 투자 펀드 규모를 경제 규모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 적자는 규모가 유사합니다. 미국 통계 기준입니다. 한국은 660억 불 흑자, 일본은 685억 불 흑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총 3,500억 불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500억 불을 제외한다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000억 불로 일본의 36%에 불과합니다.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6월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미국과의 통상협의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 여러 관계부처 그리고 대통령실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도 조선업 등 제조업 협력 방안 도출 과정에서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원팀으로 뛰었습니다. 오늘의 합의를 통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었으며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대미 관세 15%는 과거와는 다른 교역 환경이자 도전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협상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단이 곧 미국 현지 대사관에서 별도 자료를 만들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브리핑 내용 들으셨습니다. 예, 지금 한 5분 정도 발언이 이어졌고요. 예, 저희가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정부의 얘기는 결국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나쁘지 않은 관세 협상을 맺었고 특히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펀드 더 조성 금액이 낮다는 부분을 강조를 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우리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인지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조금 전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일본과 우리의 투자 규모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그것을 GDP 기반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이해되거든요. 그리고 미국 측의 통계를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는 작년에 660억 불, 그리고 일본은 685억 불이라는 통계를 인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형적인 미국 측의 협상 논리예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본의 GDP 규모의 40% 정도 되는데 5,500불을 투자하는 일본에 비해서 대한민국이 3,500억 불이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협상이 그다지 성공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한미 조선 협력 펀드를 이제 1,500억 불을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돈으로 210조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금액을 가지고 그럼 미국에 투자를 할 때 이미 하나오션이 지금 미국의 그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한 상태죠. 그런데 국내적으로는 또 노란봉투법의 파고가 앞으로 밀어닥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그 조선 회사들이 아예 이참에 대한민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더 많은 선박을 건조하고 미국에서의 그 조선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 창원, 거제, 울산 이런 곳에서 근로자들 일자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국내 일자리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드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뭐 발표를 했지만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의약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협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농수산물, 쌀, 소고기 추가 개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런 국내 뭐 일자리가 줄어든다라는 문제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쌀과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은 거는 저는 아주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이 값싼 그 쌀과 쇠고기가 들어올 경우 우리 농민들의 타격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호하면서도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들, 아까 조선의 1,500불이라고 했지만 나머지 부분도 역시나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이쪽과 관련된 협력 펀드라고 지금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나라 이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 분야가 미국 시장을 진출하는데 훨씬 더 용이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과 관련돼서는 지금 전 세계 조선 사이클이 원래 10년 주기에서 한 15년 주기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 선박 이 수주가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 뭔가 우리가 조선 협력을 통해서 미국에서의 뭔가 조선을 만드는 배를 만드는 것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수요가 지금 한국에서도 좀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국내 수주량과 미국의 수주량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국내 그 일자리 시장을 저는 위축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조선 협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대통령실 브리핑 같이 살펴봤고 예. 지금 나가는 화면 김용범 정책실장의 모습인데 그다지 얼굴이 그리 표정이 밝아 보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뭐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도 없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이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의 기금 마련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김용범 실장님은 이런 그 오늘 타결이 뭐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예.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요. 일본이 5,500억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미국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게 가능한 일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그 협상 타결하는 걸 딱 보고 아, 그나마 일본이 더 선방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산술적으로 이거를 그 나라의 경제 규모를 보고해야지 그 대미 무역 흑자 예. 이 규모 가지고 우리나라 투자할 그걸 갖다가 하는 게 이렇게 말이 되는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참 그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겠다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일단은 2주 내에 한미 정상회담도 진행을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직접 밝혔어요. 백악관에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한미 관계는 뭐 이 애초에부터 중요하고 이 동맹에 대한 그 중요성은 이재명 정부 출범 때부터 계속 확인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정상회담이 언제 열릴지에 대해서 계속적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침 이 관세 협상까지 결부되면서 늦춰지고 있었는데 이 타결과 함께 바로 정상회담 일정이 잡혔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제가 정정을 하면 일정을 정한다는 거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예, 2주 내로. 예. 그러니까 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만나기 위한 일정을 지금 조율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예. 아마 협상단에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협의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찌됐든 뭐 이 통상 협상이라는 게 사실상 이 트럼프 정부는 15% 정도의 관세를 사실 정해놓고 네. 그 대가로서 요구하는 부분을 얼마나 우리에게 유리하게 협상 결과를 끌어낼까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굳이 일부러 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냐 싶은 겁니다. 전체적인 투자 규모에서도 보면 조선업 그 전용 펀드라든가 네. 나머지 펀드도 반도체 등 우리 경쟁력이 있고 실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이 펀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의 어떤 뭐 재정 여력과 관계없이 갖다가 미국에 갖다 퍼주는 돈이냐 이렇게 해석될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일본과 아까 뭐 김용범 수석도 얘기한 것처럼 단순 비교하면서 그게 그 어느 거 더 잘했냐 이렇게 평가할 부분은 아닌 거고 실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가지고 얼마나 실효적으로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베선트 재무장관과의 협상이 오늘 이루어지고 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예. 오늘 또 베선트 장관과의 협상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순서가 좀 뒤바뀐 상황인데 우리 정부 협상단이 또 베선트 장관과 만나서 또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부분들이 좀 상세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좀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디테일한 부분들이 예. 아마 협상 과정에 아직 남아 있는 것이고요.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아마 정상회담을 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다 포함한 완전체의 협상 결과를 아마 발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전체적인 큰 윤곽만 발표한 것으로 보여지고 예. 디테일한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5,500억 달러 투자의 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 그리고 실행 주체는 네. 미국이 한다. 뭐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이 3,500억 달러의 디테일한 내용은 지금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아마도 협상 내용이 아직 남아 있을 가능성이 그 높습니다. 부분들이 오늘 협상에서 정해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정해지면서 그 이후에 중간중간 아마 발표될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정상회담 때 그때 디테일한 내용이 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과정, 지금 이제 큰 걸개를 겨우 그렸을 뿐입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디테일한 협상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더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아직 협상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손혜원 대변인께도 여쭤볼게요. 일단은 말하는 게 2주 내로 대통령실에서 밝힌 게 미국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행간에는 결국은
여태까지는 미국과의 정상회담 일정조차 제대로 조율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한미 동맹이 예전과는 상당히 다른 위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에 취임을 했는데 거의 만으로 2달 가까이 되도록 역대 그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는 사뭇 달리 정상회담 일정조차 확정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부분이고, 조율하는데 또 2주나 걸린다면 만나는 데에는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지금 한미 동맹이 여러 층위에서 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관한 그 한국이나 미국 조야의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뭔가 앞으로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을 때 정말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조율 자체가 이제서야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건데, 그러니까 일정 어떻게 정해지는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만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일단 이번에 그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미 동맹의 현대화가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 복수 언론의 보도로 전해집니다. 그 한미 동맹의 현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한미 동맹 전력의 역할을 확장하자라고 하는 부분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관세 협상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그리고 후속 협상을 통해서 일단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이제 안보가 문제가 되겠죠. 경제와 안보가 분리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미 동맹이 새로운 차원에서 영역을 넓혀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한민국이 중요한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정상회담이 되어야, 그래야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도 쉽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최근 김여정 부부장 담화 발표를 통해서 북미 대화가 급물살을 타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게 됐을 때, 그러니까 그 이제 북미 대화에서 한국이 패싱될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이렇게까지 늦어진 역사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의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하고 먼저 만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 자체를 제가 봤을 때는요, 트럼프가 협상력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가 1,000억 달러 이야기했었습니다. 미국이 4,000억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중간이면 2,500억 달러였고요. 우리나라가 양보해서 2,000억 달러 이야기했는데 4,000억 달러까지 해가지고 그 양보하면 그게 3,000억 달러인데 우리나라는 거기에서 500억 달러를 추가로 또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이 늦어짐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협상력 약화가 지금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결론 지어진 것이 아닌가, 좀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성치용 기자께 여쭤볼게요. 한미 정상회담 어쨌든 2주 내로 일정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어떻게 목표를 두고 가야 될지 여기서도 이야기를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관세 협상에 남은 부분들, 협상해야 되는 부분들 있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또 한미 동맹 관련, 그 주한 미군 관련,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관련 협상할 내용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마도 저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을 갖고 관세 협상이나 다른 협상에 있어서 본인의 유리한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기간이 좀 연장된 것이지, 좀 늦어진 것이지, 뭔가 한미 관계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한미 관계가 좀 약화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까 그래서 적합한 분석이라고 보는데 좀 관점은 다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뭔가 이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좀 늦춰진 것뿐이다라는 우리 국민들이 좀 우려하시는 부분, 왜 이렇게 늦게 만나지라는 부분을 결국 트럼프라는 그 비즈니스맨이 뭔가 한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본인의 유리한 카드를 쥐기 위해서 최대한 늦춰진 것이기 때문에 좀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안 안보 관련 그리고 주한미군 관련된 협상 역시 정상회담을 통해서 저는 저희가 원하는 것을 많이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전해 들어온 무역 협상 타결 소식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는데요. 추가적인 소식은 이어지는 시사 프로에서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과 대전,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네, 서울은 밤사이 최저 기온이 여전히 25도를 넘는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역대 7월 열대야 기록을 깨뜨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날씨 상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연 기자, 출근길인데요. 무더위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곳 서울의 아침 기온은 이미 29도를 넘어섰습니다. 체감 온도는 31도에 가깝습니다. 구름이 많아지면서 뜨거운 햇빛은 가려졌지만 여전히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은 7월 마지막 날인 오늘도 계속됩니다. 현재 강원, 태백 등 산지와 전남, 제주, 인천의 도서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6도, 광주가 35도, 부산이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은 오늘 새벽까지도 최저 기온이 29도에 머물면서 이번 달만 22번의 열대야가 발생했는데요. 1994년 열대야 21일의 기록을 넘어 7월 기준 열대야가 가장 많이 발생한 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한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북부가 5mm 미만,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와 충남 서해안이 0.1mm 미만입니다. 전남 서해안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하지만 한반도가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의 이중으로 덮인 열돔 현상이 이어지면서 비가 내려도 무더위를 피하기 어렵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지금처럼 중심을 유지한다면 비슷한 수준의 폭염이 다음 달 중순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올라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건진 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직 통일교 간부 윤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네, 윤모 씨가 구속 수감되면서 특검 수사가 통일교 윗선으로 향할지 관심입니다. 임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혐의는 인정하셨나요? 김건희 여사한테 목걸이는 어떤 목적으로 주신 건가요? 법원은 어제 윤 전 본부장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고가의 선물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해달라며 건진 법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YTN 인수와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 사업 등 통일교 현안 로비가 목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선 통일교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선물 구매 내역이 담긴 영수증이 나왔는데 특검은 이를 토대로 통일교 교단 차원에서 조직적인 청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의심 중입니다. 윤 전 본부장은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윗선의 결재를 받았다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통일교 측은 교단 자금으로 선물을 구매한 적이 없다며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에서 압수한 목걸이는 모조품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여사 목걸이가 왜 장모님 댁에서 나왔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목걸이 혹시 모조품인가요? 김 여사 측은 2022년 나토 순방 때도 이 모조품을 착용했다는 입장이지만 특검은 수사에 대비해 바꿔치기 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원입니다. 러시아 캄차카 반도 인근 해역에서 규모 8.8의 초강진이 발생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대부분 지역에서 쓰나미 경보는 해제됐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최소 한 달 동안 여진이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안절벽에서 암석이 연이어 떨어지자 놀란 바다 사자들이 일제히 바다로 뛰어듭니다. 전날 오전 규모 8.8의 초강진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를 강타한 데 이어 같은 날 자정 무렵 같은 해역에서 규모 6.4의 강한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앞선 초강진의 여진으로 진원의 깊이는 10km로 비교적 얕은 지층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часов 5. То есть каждые минут 30-40, как повторный толчок.
Гораздо меньше, конечно, был один такой сильный толчок, но он разовый был. 앞서 어제 오전 11시쯤 캄차카반도 동쪽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8.8의 초강진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제 지진으로 러시아 극동 전역을 비롯해 일본, 하와이 등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지만 같은 날 밤 11시쯤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캄차카주 비상사태부는 경보 해제가 바다로 가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여전히 경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앞으로 한 달 이상 규모 7.5에 달하는 강력한 여진이 예상된다며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년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마지막 개방을 앞둔 청와대를 드론을 통해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국민들에게 개방됐던 청와대가 오늘을 끝으로 관람을 중단하는데요. 그 모습을 드론을 띄워 하늘에서 내려다봤습니다. 청와대 본관의 웅장한 기와가 태양빛을 받으며 푸르게 빛나고 있습니다. 공식 행사를 열었던 널찍한 잔디밭 옆으로 관람객들이 인솔자의 안내를 받으며 경내를 걷고 있는데요. 역대 12명의 대통령 집무실이었던 공간은 쉽게 접근할 수 없었기에 많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관람했던 청와대가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네, 참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했는데요. 앞으로의 청와대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네, 지난 2022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개방됐던 청와대가 다시 대통령 맞이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아직 정확한 계획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대적인 보수를 거쳐 다시 대통령 집무실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집무실 이전 소식에 한동안 많은 방문객이 몰리기도 했는데요. 관람 운영을 맡아온 청와대 재단에 따르면 개방 3년 동안 총 70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했던 청와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어느덧 7월의 끝자락입니다. 밤낮 할 것 없이 이어지는 더위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해 간밤의 서울은 29.3도에 머물며 초열대야에 버금가는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35도 안팎의 폭염은 이어지겠고요. 강한 자외선과 습도에 체감 기온을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 북부와 전남 서해안, 제주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과 대전, 대구 36도까지 오르겠고요. 광주 35도, 부산 3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제주와 남해안에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